수소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 언어 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연산자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꼭 계산식 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여러가지 종류의 연산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연산자들을 기본적으로 익혀야지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계산식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는 항상 우리가 연습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샵 include 그 다음에 stdio.h 그러고 나서 int main 갈로 열고 void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엔터 중갈로. 기본 형태는 항상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배울 연산자는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본 연산자식을 한번 볼까요? 제가 기본 연산자 넘버 1번과 우선은 변수 넘버 2번이라는 연산자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연산식을 만든 연산자들을 저장할 공간을 역시 변수로 먼저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넘버 1에 기본 값을 주고 넘버 2번에도 역시 기본 값을 줍니다. 기본이 되는 위치에 이제 초기 값을 설정을 했죠. 그러면 제가 일반 계산식은 sum은 그러고 나서 num1 플러스 num2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num1과 num2의 값을 먼저 더해서 그 더한 값을 sum이라고 하는 변수에 넣으라 라는 뜻이 됩니다. 우선은 화면에는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printf 함수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에 출력하진 않지만 기본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복합 대입 연산자는 어떤 연산자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알고리즘을 배웠을 때 sum이라고 하는 변수는 보통 합계를 구할 때 많이 사용되던 변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 자체가 누적 변수죠.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num1 아니면 num2 이런 식으로 다른 변수 값을 자기 자신에다가 누적화 시켰었는데요. 이거를 C 언어에서는 조금 더 축약을 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sum 그러고 나서 플러스 이꼬르 그 다음에 내가 넣고자 하는 누적하고자 하는 변수 이름을 쓰게 되면 이 내용과 위에 있는 이 내용은 서로 같은 내용입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얘와 얘는 서로 동일한 뜻이 됩니다. 동일한 연산으로 sum 그러니까 합계를 누적화시키는 sum 플러스 number라고 하는 이 식을 만들어 놓고 얘를 줄여서 sum 플러스 이꼬르 number라고 하면 얘와 얘는 서로 같은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복합 대입 연산자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우리가 언어를 배우다가 이런 식이 나오면 이게 무슨 뜻인지 라고 고민하지 말고 얘는 sum은 sum 플러스 num1 이렇게 풀이한 거구나 라고 이것을 좀 빨리 계산하도록 우리가 만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적해야 되는 변수, 어떤 숫자가 쌓이게 되는 변수를 사용을 할 때 이렇게 축약해서 사용합니다. 꼭 플러스만 되는 건 아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다 되고요.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처럼 복합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줄여서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말고 그 다음에 이번엔 증가와 감소하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증가 감소 연산자. 그래서 제가 초기값을 미리 num1에는 변수 선언할 때 10이라는 숫자를 주고 num2에는 15라는 숫자를 줍니다. sum에는 0의 값을 주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떠한 연산을 할 건데요. 어떤 연산을 할 거냐면 제가 우선은 화면에 출력을 할 겁니다. 화면을 출력을 하는데 증가와 감소 연산자라고 하는 이 연산자를 사용을 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할 거냐면 num1을 뿔뿔 했을 때랑 나타날 숫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num1 다음에 뿔뿔이라고 씁니다. 이 뿔뿔이라고 얘기하는데 플러스를 갖다 붙이는 거죠. 이제 이 플러스 두 개를 붙이면 이 숫자를 1 증가시키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플러스를 앞에다 놓을 수도 있고 뒤에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앞에다 놓는 경우와 뒤에다 놓는 경우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제가 이제 복사를 하나 해서 이번에는 숫자를 플러스를 앞쪽에 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변수를 제가 숫자 2를 줄게요. 넘버 2. 근데 얘는 이번에는 뿔뿔을 앞쪽에 두는 거죠. 자, 지금처럼
제가 이 수치를 지금처럼 이 printf를 실행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보시면 제가 역/n을 붙이지 않아서 띄어쓰기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조금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num1 뿔뿔은 10, 그 다음에 뿔뿔 num2는 16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가 분명히 뿔뿔을 갖다 붙였는데 num1은 10 그대로 유지가 되고 num2는 15에서 16으로 1이 증가하게 되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뿔뿔을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는 선처리냐 후처리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num1 뿔뿔은 뭐냐면 우선은 num1 값, 지금 num1에 있는 값을 먼저 화면에 출력하고 난 뒤에는 플러스 뿔뿔을 붙였기 때문에 그 다음 줄부터는 1이 증가가 됩니다. 이 다음 줄부터는. 그래서 num1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출력을 해보면 지금 이 줄에서는 10이 분명히 출력이 되지만 다음 줄에 제가 printf를 삽입을 했을 때 num1 값을 출력을 해보면 11로 1이 증가되었을 거고요. 뿔뿔 num2 이렇게 적혀있죠. 뿔뿔이 앞에 있으면 먼저 1을 증가시키고 난 뒤에 num2의 값을 출력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맞는지 우리가 한번 정말로 제가 이 사이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항상 숫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중간중간에 printf로 검사를 하는 버릇을 들이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num1의 값이 어떤 값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d를 해서 역/n으로 다음 줄로 넘어가게 하고 num1의 값을 바로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죠. num1 뿔뿔. 그래서 num1 값을 먼저 출력하고 다음 줄부터는 1 증가를 해라. 그럼 그 1 증가된 수를 출력하라. 이런 뜻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F1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은 10인데 지금처럼 첫 줄에서는 10이 나오지만 그 다음 줄에 num1은 11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먼저 선 처리 후 증가라는 뜻이 되고요. 뿔뿔 num2가 되면 그러니까 숫자가 선 증가 후에 그 다음에 그 값을 출력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것은 연산이니까 숫자를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num1 값을 먼저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숫자를 증가시키고 얘는 먼저 증가를 시키고 난 뒤에 증가시킨 값을 출력하라 이런 뜻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printf 하고 나서 이번에 num2를 출력을 해보시면요. %d 해서 num2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붙여줘야 되겠죠. 다음 줄로 넘겨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제가 F11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 보시면 10, 11. 그래서 원래는 먼저 출력을 하고 화면에 printf로 출력을 하고 그 다음 줄부터는 1 증가해서 11이 나오는 거고 뿔뿔이 붙으면 먼저 증가를 하고 그러면 15에서 1 증가해서 16이 되고 그 다음 주에도 16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로 증가와 감소 연산자입니다. 이 증가와 감소 연산자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이유가 반복문 같은 걸 사용을 할 때 조건식에 이 내용을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num1 뿔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헷갈리지 말고 우선은 증가식 또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빼기식이 되겠죠. 그래서 꼭 뿔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도 존재합니다. 제가 마이너스도 보여드리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F11을 이렇게 눌러보면 이번에 num2의 값이 1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였는데 14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가 존재하는데요. 관계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는 조금 우리가 지금 당장에 어떤 값을 출력하면 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제가 이 관계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연산자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부등호 이상, 이하, 초과, 미만, 그 다음에 같다라는 표시를 할 때 사용되는 부등호인데요. 쓰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식과 그러고 나서 반대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꼬를 붙이는 것과 이꼬를 붙이지 않는 그럼 같다는 이꼬를 2개 붙여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같지 않다 표시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느낌표를 붙이고 난 뒤에 이꼬를 붙이면 이것은 같지 않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시 언어에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우선은 서로 간에 비교되는 식을 그 결과를 어딘가에 제가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저장하냐면 지금 num1과 num2에는 숫자를 모두 집어넣은 상태에서 sum에는 제가 아무 숫자도 넣지 않고요. sum1 그 다음에 sum보다는 그냥 a, b, c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그게 오히려 처음엔 좀 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A에는 어떤 내용을 쓰냐면 여기에다가 연산자 첫 번째 관계 연산자를 줍니다. num1과 이꼬르 2개 쓰고 num2는 같다
라는 식을 그 결과식을 A에 넣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관계 연산자이기 때문에 같으면 맞는 말이구나 라고 해서 참에 해당되는 true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true. 근데 true는 우리가 출력을 하면 지금 현재 제가 int라는 변수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int 변수는 정수형 숫자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true를 저장받으면 1이 저장이 돼요. 참이면. 거짓이면 0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B에는 반대로 서로 간에 비교를 할 수 있게끔 num1이 num2보다 더 크다 이렇게 식을 하나 넣고요. 반대로 C에는 아니다, num1이 num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관계 연산자를 서로 물어보고 그 내용을 프린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출력하면 원래 딴 줄로 하고 좀 구분하면 좋은데 그렇게까지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붙여서 서로 구분만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A, B, C 이렇게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행하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A는 서로 같냐라고 물어봤습니다. num1은 10, num2는 15가 됐으니까 같지 않죠. 그래서 출력을 하면 거짓으로 판명이 됩니다. 거짓은 0으로 화면에 표시됩니다. 자, 그 다음에 B에는 지금 현재 num1이 num2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num1이 num2보다 작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거짓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B의 내용도 0으로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C에는 num1이 num2보다 작다, 이하이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붙어버렸죠. 그러면 당연히 작죠. 예, 그럼 맞는 말이니까 true가 되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분명히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출력. 그러면 제가 F11번 눌러서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보면 네, %d가 아니고 %d를 썼네요. 네, 오타가 항상 이렇게 생기면 바로바로 고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0,0,1 A는 0, B는 0, C는 1 그렇죠? C만 정확하게 참값이다 라고 인식이 되어서 1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연산자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논리연산자로 배울 건데요. 논리연산자는 제가 if문을 할 때, 조건문을 할 때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증가연산자, 관계연산자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연산자들은 우리가 C 언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는 이 연산자는 어디든 다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꼭 내가 프로그래밍을 꼭 공부한다면 이 내용은 필수적으로 외우고 있으셔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잘 기억을 했다가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조건문이라든가 반복문을 사용할 때 충분히 응용할 수 있도록 잘 기억을 해두시면 충분히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1년 정도 이 영상을 계속 촬영을 했는데요. 아마 이번 주가 되면 구독자가 드디어 500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간은 제가 4,000시간이 넘어서 충분히 많은 분들이 많이 봐주셨는데요. 이 구독자 500명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더 많은 구독자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